핸드폰의 네이버 블로그 앱을 열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네이버 블로그 앱을 열었어요. 현재 화면이 이렇게 이제 열렸고, 이게 지금 제일 처음 화면일 거예요. 그죠? 자, 블로그 앱의 화면 구성 요소 85페이지 참고해서 거기서부터 볼게요. 자, 일단은 제일 왼쪽 하단에 있는 요거는 이웃 새 글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모먼트와 내 이웃의 새 글들이 보여집니다. 이 모먼트라는 거는 내 친구들이 만약에 모먼트를 만들어서 올렸다면 이 위치에 모먼트가 떠서 보이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친구들이 모먼트를 만들어서 올리지 않았다면, 이웃들이 안 올렸다라고 하면은 그냥 추천 모먼트들이 보여요. 그래서 누군가가 올려놓은 이 모먼트를 보자면 이렇게 약간 인스타그램의 스토리처럼 이런 사진이나 아니면 이런 글 같은 것들을 보는 그런 형태가 모먼트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일단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이 밑에 있는 것들은 내 친구들의 글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뭐 겨울 나그네나 을지로마켓의 글도 이렇게 보이네요. 원예 테라피 동영상을 올리셨다고 해서 9분 전에 올렸네요. 우와. 네, 한번 이렇게 들어가 보면요.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들어가서 볼 수가 있어요. 원예 테라피 작품이라니까 한번 플레이해서 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예쁜 원예 테라피 작품들을 감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너무 잘 만들어 주셨네요. 그죠? 자, 만약에 이 글을 보고 내가 만약에 공감을 주겠다면 공감을 누르는 거고요. 여기 옆에는 댓글을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다 이제 댓글을 적고 등록하면은 그 댓글을 남겨줄 수가 있죠. 현재랑 선생님도 여기 있네. 네? 세미나 선생님도 자, 이렇게 글을 써주면 댓글이 달려지게 되는 겁니다. 어려울 건 없어요. 그래서 이웃의 글들이 이 부분에 이렇게 뜨기 때문에요. 와, 그 다음에는 이제 공예토도 이렇게 와 있네요. 지금 보면 넬솔 공예토를 을지로마켓에서 1시간 전에 올린 건데요. 제가 이걸 보고 바로 공감을 누를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여기다가 바로 댓글을 다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글이나 댓글과 같은 소통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게 바로 이 이웃의 새 글이에요. 그래서 나랑 이제 서로 이웃 관계를 맺은 사람들끼리 이제 이렇게 이웃의 글들이 이제 올라와 있으면 들어가서 소통도 하시고 할 수 있는 어떤 창구가 되는 게 바로 이웃 새 글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로 이웃을 누르라는 거예요. 네, 서로 이웃 누른 사람들끼리 이렇게 뜨겠죠. 공감하기. 그래서 공감이나 아니면 이제 간단한 댓글 정도를 달아줄 수가 있죠. 댓글. 간단하게 이렇게 댓글을 달아서 남겨주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 주시면 좋죠. 아름다운 풍경님께서는 3시간 전에 글을 올려주신 게 있네요. 근데 양배추 샌드위치로 뱃살 빼는 방법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일단은 글이 없어요. 그쵸? 유튜브에 컨텐츠만 가져다가 이렇게 넣으신 경우는 사실은 노출이 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나중에는 글을 좀 적으시는 것도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블로그에 마케팅을 위해 글을 쓰실 때는요, 글은 대략 한 1500자 이상을 적고 있어요. 그리고 사진 같은 경우는 최소가 2장이지만 보통 한 10장 넘게 그렇게 올리고 있죠.
그리고 동영상 이런 것들도 올리긴 하는데 썰이 없이 그냥 동영상만 올려져 있어서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어쨌든 제가 만약 이걸 플레이해보면 만나 요리 채널에 있는 동영상이 나오게 되면서 아직도 그분이 양배추를 그분이 쌈으로 이렇게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채널에 대해서 또 보여지는 그런 부분도 될 거고요. 댓글은 그 동영상 밑에다가 쓰면 되나요? 댓글 다는 게 버튼이 있어서 그걸 달아서 이제 글을 쓰시는 거고, 만약에 내가 포스팅할 때 글을 쓰는 거라면은 그냥 그쵸? 그 유튜브 동영상 밑에다가 글을 쓰시거나 아니면은 글을 쓴 후에 맨 마지막에 유튜브 동영상을 넣거나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겠죠. 작가는 이름이 뭐야? 아름다운 풍경. 어? 아름다운 풍경. 아름다운 풍경의 수? 네, 그 외에는 우리 연습했었던 내용들인 것 같아요. 그래도 아름다운 풍경님하고 을지로 마켓에서는 글이 좀 올라온 것 같은데 다른 분들도 많이 좀 적어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뭐 일단 이 정도 보고요. 자, 옆에 추천으로 가볼게요. 자, 이 추천은 무엇이냐면 네이버에서 추천하는 블로그 글을 주제별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누르면 이렇게 블로그의 추천 글을 볼 수가 있는데요. 내가 만약에 어떤 부분에 대한 관심 주제를 설정을 해놓게 된다면 그 관심 주제에 대한 추천 글들을 보여주게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떤 주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면 그 주제를 이렇게 선택을 해서 확인을 하면 그 주제에 관련된 블로그 추천 글들이 나오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건 네이버에서 추천하는 글이 보이는 거고요. 요 옆에는 글쓰기예요. 요거는 맨 마지막에 얘기할 거니까 일단은 설명 안 할게요. 그 옆에 종 모양은 내 소식을 말합니다. 여기 종 모양 옆에 빨간색으로 버튼 같은 게 보일 텐데요. 이거는 새로운 소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클릭해서 보면은 내 소식을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정여사님께서 후기글에 공감을 해주셨네요. 뭐 이런 우리 내용들을 확인할 때 참고해서 보실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어디로 들어가셨어요? 여기 중간에 보시면 요 밑에 보시면 블로그 글에 하나 둘 셋 네 번째가 이렇게 종 모양의 버튼이 있죠. 이게 내 소식이에요. 그래서 블로그에 달린 공감이나 댓글 같은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여기 옆에 사람 모양 있어요. 이게 이제 내 블로그입니다. 한번 눌러볼까요? 자, 내 블로그는 내 블로그를 이렇게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블로그의 화면이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배경은 제가 저번에 이제 만들었던 배경, 즉 타이틀을 그냥 끼워 넣었어요. 그랬더니 누가 봐도 이게 그 블로그구나 이거를 좀 알아보기가 쉽죠. 물론 편집도 해서 좀 맞춰줬으면 더 좋았겠긴 하겠지만 그냥 끼워 넣어도 어렴풋이 이 블로그가 어떤 블로그구나 라는 성질을 좀 알 수가 있을 거라서 저는 추천하는 거는 우리가 블로그에다가 올렸던 타이틀이나 아니면 스킨 배경 같은 것들을 좀 재편집해서 넣는 게 이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홈을 좀 편집을 해볼 건데요. 자, 여기 옆에 보면은 이게 오늘 이제 방문자 수, 요게 이제 전체 방문자 수, 요게 이제 블로그의 이름이라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블로그의 내 별명, 여기는 프로필 사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홈 편집을 잠깐 눌러서 들어가 보시면요. 블로그의 요 커버 스타일이나 이런 구성 같은 것들을 바꿀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배경을 바꾸겠다면 이미지 변경해서 마음에 드는 배경을 선택해서 골라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 커버 스타일을 눌러서 내가 원하는 그런 블로그의 느낌대로 커버 스타일을 깔아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프로필 창이죠. 그래서 여기에 사진을 바꾸면
당연히 PC에서의 사진도, 프로필 사진도 같이 변경이 되니까 참고해 주세요. 여기는 블로그 제목, 여기는 별명을 뜻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세팅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 밑에 있는 소개부터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소개 부분은 있으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도 있으실 거라 제가 잠깐 여기를 없애놓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플러스가 구성요소 추가인데요. 이 밑에 플러스를 누르시면은 내가 구성을 할 블록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소개글을 먼저 띄우겠다도 가능할 테고 아니면 외부 채널을 먼저 띄우겠다도 가능해요. 일단 소개부터 한번 띄워놔 볼게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소개는 PC에 블로그 소개 적으셨던 그 내용이 그대로 와요. 근데 모바일 블로그가 좋은 점은요. 전화번호와 주소까지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업체 전화번호다 그러면은 업체 전화번호를 넣고 주소 같은 경우도 내가 해당하는 주소가 있다면 그 주소를 넣으면 되겠죠? 물론 이건 개인 블로그라서 이렇게 넣진 않을 거였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넣고 체크를 해놓게 되면은 이게 이제 저희 블로그에 들어오면은 딱 보이는 그런 소개글에 이렇게 전화랑 주소 연결까지가 가능하도록 연결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잠깐 적용 눌러서 보여드려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래서 누군가가 내 블로그를 방문했을 때 전화기라면은 바로 전화를 걸 수가 있고 그리고 위치 보기라면은 그곳으로 가는 내비까지 연결을 시킬 수 있는 게 이 소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당연히 개인 블로그라고 했을 땐 이걸 연결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저는 지금은 없앨 계획입니다만 나중에는 왜 업체 블로그일 땐 이렇게 넣어두시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없앨게요. 자, 두 번째로는 여기 플러스 눌러서 제가 외부 채널을 한번 불러와 볼까요? 외부 채널. 요거는 다양한 외부 채널 링크를 연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은 인스타그램이 없긴 하시지만 인스타그램에 있으신 분은 여기다가 인스타그램 주소를 집어넣어서 연결을 해주시면요. 블로그를 찾아온 사람이 인스타그램으로 바로 넘어가게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도 마찬가지로 연결을 해주시면 되고 유튜브 같은 경우도 있으시다면 그 유튜브 주소를 넣어서 채널 연결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요거는 카카오톡 채널을 제가 연결해서 넣는데요. 카카오톡의 그 플러스 친구 주소를 알고 계시다면 여기다 이렇게 연결을 해두시면 상담 창구로 누군가 이제 플러스 친구로 와서 채팅을 남길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쓸 거는 아마 요걸 거예요. 요게 뭐냐면은 이거는 스마트 스토어. 우린 스마트 스토어는 다 있으시니까 여기 누르셔서 여기다 스마트 스토어의 주소를 집어넣어 볼게요. 자, 처음에는 아마 이렇게 없으신 상태실 거고요. 그쵸? 그럼 여기 스토어팜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눌러서 여기다가 URL을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URL을 다 외우고 있지 않으시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연결을 할 거냐면 일단은 제가 화면에서는 요 아래에 있는 요 홈화면 보기를 누를게요. 그러고 저번에 우리 모바일 스마트 스토어 센터 설치해 두셨었죠? 아니면 이렇게 빼놓으신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셨어요? 여기 빼놨었어요? 빼놨으면 더 좋고. 자, 예를 들어 이렇게 누르면 내 스마트 스토어를 찾아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여기 옆에 보시면 여기가 공유잖아요. 이거 눌러서 URL을 복사하신 다음에 여기 석삼짝 여기다가 URL을 꾹 눌러서 붙여놓으면 되죠. 그럼 조금 기다리면 여기 뜰 거고 확인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 연결하시면 아주 간단하게 연결할 수가 있어요. 선생님. 네. 그럼 외부 채널은 무조건 한 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만 있나요? 많은 것 같은데. 아니, 네. 입력시키는 게. 입력시키는 게 네. 스마트 지금 네. 선생님이 스토어 저장하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스토어도 저장하고 인스타도 저장하고 네, 당연히 되죠. 여기 여러 개 열려 있잖아요. 몇 네. 개씩 저장할 수 있는 네, 여기 있는 거 다 돼요. 포스트 따로 할 수 있고 페이스북도 할 수 있고 트위터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스타도 여기 들어가셔서 내 인스타 주소를 모른다라고 한다면 내 인스타를 들어가서 그 주소를 가져오면 되겠죠. 네, 인스타그램 주소라고 할 건 별건 없고요. www.instagram.com 뒤에다가 여기 주소 있죠. 요것만 적으시면 돼요. 그러면 아까 여기서 www.instagram.com 하고 슬러시 하고 내 아이디를 적으면 얘가 연결돼서 뜨면은 되는 거죠. 여기 뭐가 빠졌나 보다. 인스타 떴네요. 그래서 확인 누르면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스마트 스토어 센터예요. 자, 여기까지 했으면 일단 적용 또 한번 눌러놓고 이제 또 밑에 플러스 눌러서 추가를 해서 볼게요. 홈편집에 플러스를 눌러보니까 여기 인기글 대표글 있죠? 이거는 뭐냐면 인기글이나 대표글이 보이게 해주는 건데요. 여기서 인기글이란 네이버에서 진짜로 사람들이 많이 찾은 인기글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마 최근 들어서는 아마 노원영 라멘을 많이들 찾아봤던 것 같아요. 제 블로그 안에서는. 그리고 카카오 가습기랑 그리고 다이소 뭐 랑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봤다고 하네요. 그리고 대표글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진짜 앞에 띄우고 싶은 글들, 내 블로그 안에서 내가 앞에 띄우고 싶은 글들을 선택해서 넣을 수 있는 게 대표글이에요. 그래서 최대 10개까지 내가 내 블로그에 있는 글 중에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글들을 추가해서 넣을 수가 있어요. 그냥 먼저 보이게 앞쪽에 꺼내놓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디로 들어가셨지? 대표그룹에서 어디로 들어가셨지? 여기 잠깐만요. 대표글을 눌러서 여기 대표글 관리로 들어가거나 글 추가하기로 들어가셔서 내가 원하는 대표글들을 추가해서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대표글만 뜨게 해줄 수도 있지만 인기글과 같이 뜨게 해줄 수도 있고요. 인기글을 가려서 대표글만 뜨게 해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글의 목록을 어떤 형태로 보이게 할지를 요 밑에서 고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카드형으로 보이게 할지, 목록형으로 보이게 할지, 아니면 조그만 앨범형으로 보이게 할지는 본인 맘대로 설정하시면 돼요. 자, 플러스는 구성요소 추가하는 거라면 여기 화살표는요, 구성요소 간의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외부 채널이 더 앞쪽으로 나오게 하고 싶다 하면은 이 석삼자를 끌어서 이렇게 서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마음에 들게 다 세팅하셨다면 적용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바뀌어져서 적용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카테고리는 우리 그 카테고리들을 여기서 모아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카테고리를 수정하고자 할 때는 옆에 보면은 톱니바퀴 있죠. 여기를 눌러서 카테고리를 추가하거나 아니면 카테고리를 더보기를 눌러서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카테고리를 삭제하게 되면 카테고리 안에 있는 포스트들도 다 삭제가 되니까 주의해 주세요. 예를 들어 제가 요 맛집을 찾아요에는 아무것도 안 적었거든요. 그럼 이거를 필요 없으면 삭제를 한다든지 이렇게 수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 말풍선 같은 건 안부글이에요. 그래서 내 블로그에 남겨진 안부글을 살피고 답글을 남기는 건데요. 눌러보시면 저한테 이제 남겨져 있는 안부글들을 볼 수가 있겠죠. 예, 열심히 열공한다고 안부글들을 남겨줬네요.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적을 수가 있다라는 거고,
자, 옆에 사람 2개 그려져 있는 거, 요거는 이웃을 뜻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누르면 추가한 이웃 목록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누구가 이웃으로 되어 있고 누구누구가 언제 활동을 했는지가 보이죠? 책 쓰는 공인중개사분은 3시간 전에 활동을 했고요. 아름다운 풍경님도 3시간 전에 활동을 했대요. 도톨님도 3시간 전에 활동을 했네요. 이런 식으로 제 이웃들이 언제 활동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웃에 대한 목록을 보는 란이고, 그 옆에 있는 요 화살표, 요거는 뭐냐면 통계를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 블로그에 들어온 이제 조회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때 이런 통계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럼 오늘 조회수가 몇 건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사용자 분석이나 순위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통계 정보가 떠 있어요. 그래서 뭐 조회수에 대한 순위라든지, 보니까 라멘집이 아까 제일 많았죠? 유입 경로를 보면은 모바일에서 많이 들어왔는데 승리 라멘집, 아우리 라멘 이런 단어들을 많이 써서 들어왔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 분석이나 사용자 분석 등을 보고 어디서 많이 들어오고 있고 어느 시간대 많이 들어오고 있고 어느 연령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순위도 이렇게 공감수나 댓글수 순위에 대한 것들도 뽑아서 볼 수 있는 그런 통계표예요. 자, 그 다음에 요 위쪽으로 볼게요. 이 위쪽에 보시면 돋보기가 있고 석삼자가 있죠. 이 돋보기는 내 블로그 안에서 내가 글을 찾아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일종의 나의 일기장이 블로그잖아요. 물론 우리는 마케팅에 쓰긴 하지만, 그래서 여기서 내가 만약에 예전에 올렸던 것 중에 카카오에 대해서 쓴 거를 찾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쳐보면 카카오에 대한 글들을 쭉 찾아볼 수가 있고요. 물론 이건 제 블로그에서 찾는 거니까 여러분들 블로그에 있는 글들 중에 찾아보겠다 하면 이렇게 찾아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다이소에 대한 거를 포스팅을 몇 건을 올렸었구나, 뭐 이런 내용들도 확인할 수가 있고, 옛날에 적었던 자료라서 기억이 잘 안 나는 자료들도 쉽게 검색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내 블로그 안에서 검색할 때. 자, 옆에 여기 석삼자는요, 메뉴예요. 이제 눌러볼게요. 이 메뉴를 눌러보면 아까 전에 보셨던 이웃 목록이나 통계 이런 정보들도 볼 수 있고 일별 조회수나 방문수에 대한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질문이 있었어요. 이거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조회수랑 방문수가 왜 달라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근데 좀 비슷비슷하죠. 그쵸? 조회수가 65건이고 방문수가 57건이래요. 이거는 어떻게 들어가는 거냐면 방문수는 진짜 방문한 사람의 수고요. 방문한 사람이 하나의 포스팅만 보고 넘어가기도 하지만 내 포스팅 중에 괜찮은 글들이 많으면 다른 포스팅, 다음 포스팅 이렇게 여러 개를 같이 보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게 체크가 된 게 일별 조회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방문수와 조회수는 그렇게 차이가 있다 보니 일반적으로 방문수에 비해서 조회수가 더 많은 게 맞죠. 그리고 만약에 방문수가 적은데 조회수가 많다라는 거 오히려 되게 좋은 것인 게 사람들이 와서 하나의 포스팅만 보고 나간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내 내용, 내가 올려놓은 포스팅을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페이지 뷰 부분에선 더 좋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내 동영상이나 모먼트에 대한 정보들도 이렇게 모아서 볼 수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닫아버렸구나. 다시 밑으로 보면은 마켓플레이스, 마켓 구매 내역 이런 것들 보이고 더 밑에 내려보시면은 여기 로그인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로그인 정보에서 내가 3개의 아이디까지 넣어놓고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제가 관리하는 아이디를 이렇게 눌러서 들어가면 그 아이디로 이렇게 바뀌어져서 전환이 되고 그 아이디를 또 마찬가지로 관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 이제 학원 블로그니까 제가 톡톡하게 이거 메신저도 이렇게 달아놓은 거고 이렇게 공지 같은 것도 올려져 있죠. 여기도 좀 많이 다듬어야 되는데 그죠? 자, 어찌됐건 간에 이런 식으로 블로그의 앱 화면 구성을 좀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커버 화면 바꾸기라든지 이런 내용은 86페이지에 있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있다가는 저희가 블로그 앱에서 글을 쓸 거예요. 그래서 조금 쉬었다가 글을 쓰는 걸로 해서
글을 하나 완성해서 게시글을 우리 톡방에다가 내보내보는 것까지도 해볼게요. 요거 잠깐 제가 다시 원래 계정으로 좀 돌려서 그 다음에 할게요. 잠깐만요. 좀 넘겨서 이거를 원래 계정으로 다시 그러게요. 자, 여기 이제 연필 모양 글쓰기를 터치해 주세요. 오늘 쓸 글은 그냥 간단하게 책에 있는 글을 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레모네이드 사진이 없지만 다른 사진으로 대체해서 올려볼 거니까 어렵지 않아요. 자, 제목부터 적어볼게요. 제목을 터치하시고 여기다가 상큼한 레모네이드 적어볼까요? 페이지스 보고 하나요? 그냥 하나요? 어디요? 그냥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는 87페이지의 내용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17페이지요? 87. 87. 만약에 여기가 이제 제목 부분인데요. 제목 부분을 좀 이쁘게 꾸미고 싶다면 옆에 있는 요 사진 모양을 눌러주시면 사진을 깔아서 넣을 수가 있어요. 자, 여기를 터치해서 갤러리에서 배경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사진을 선택해 주세요. 그러고 첨부를 하시면 되겠죠? 첨부. 자, 대략적으로 좀 말 좀 받아쳐주고 왔어요. 죄송합니다. 자, 여기 이제 이어서 계속 들어갈게요. 사진 넣어보셨죠? 그럼 이제 여기 내용을 적을 건데요. 본문 있는 데다가 터치하시고 글을 쓰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타이핑을 하려면 힘들잖아요. 손으로 타이핑하면 되기는 한데 타이핑을 하려면 조금 힘이 든다라고 한다면 여기 옆에 보면 점점점 보이세요? 여기 눌러서 제가 여기 밑에 음성 입력 누를 거거든요. 그러고 얘기해 볼게요. 기분이 다운될 때 멋진 친구와 멋진 곳에서 톡 쏘는 상큼한 레모네이드 한 잔으로 활기를 찾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얘가 이렇게 적힐 거예요. 볼게요. 기분이 다운될 때 얘 뭐 듣고 있니? 듣고 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타이핑을 쭉 하기가 힘들 때는 이렇게 말을 해서 녹음을 해서 녹음이란다 말을 해가지고 집어넣을 수가 있으시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눌러서 연습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직접 치셔도 되고요. 그 기능이 컴퓨터에서 없어요. 네. 그래서 음성 입력해가지고 간단하게 적을 수 있는 기능이니까 한번 연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오타나는 것보다 더 나은 것 같은데요. 그죠? 에이, 적자. 멋진 친구와 멋진 곳에서 톡 쏘는 상큼한 레모네이드 한 잔으로 활기를 찾아요. 네, 제 오타보다 낫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글을 쓰시고 틀린 부분들은 수정하셔도 되고요. 사진을 이 밑에다가 넣으실 때도 여기 보시면 이렇게 사진기 모양 있죠. 요게 이제 사진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누르면 갤러리에서 사진을 골라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내가 여기서 넣고 싶은 사진을 선택을 하시고요. 여기서 첨부를 누르시면 사진을 넣을 수가 있어요. 여러 장을 골라서 첨부해서 올릴 수도 있고, 만약 여러 장을 내가 한꺼번에 올리겠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여러 장을 선택하고 그룹 사진으로 해서 묶어서 올리는 것도 가능하시니까 이것도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사진은 선택하셨을 때 사진 편집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러 장의 사진을 선택했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이렇게 하고 여기서 사진 편집을 하면 이 사진들을 내가 원하는 필터 효과를 주거나 서명을 넣어서 박아 넣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만약에 내가 이미지로 로고 같은 걸 만들어 놓은 게 있다면 이미지 서명을 박아낼 수도 있고 텍스트로 간단하게
원래 이제 블로그 주소가 뜨지만 여기다가 이렇게 글씨를 적어서 글자 색깔을 어느 정도 흐리게 할 건지 이렇게 놓고 이렇게 글씨를 박아서 넣는 것도 가능해요. 그러고 서명을 모든 사진에다 넣겠다라고 하면은 이 서명이 모든 사진에 이렇게 박혀지거든요. 그러면 워터마크처럼 내가 서명을 활용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 장의 사진을 올리고 완료를 누르면 여러 장이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차례대로 들어가지기도 하죠. 그러면 사진과 사진 사이에 터치를 해서 여기다가 이제 더 글을 적을 거면 여기다 이제 추가로 글을 적으시면 돼요. 뭐 등등등등 대략 이런 식으로 어떤 글과 글 사이를 터치해 가지고 사진과 사진 사이를 터치해서 글을 쓰시는 것도 가능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여기에서 기능을 좀 더 말씀드리면 사진을 누를 때 사진을 넣을 수도 있지만 동영상을 찍은 게 있으면 동영상을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럼 동영상을 선택해서 동영상 편집을 해서 올릴 수도 있고 동영상 자체를 그냥 바로 첨부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동영상 편집을 한다면 여기서 동영상에 다른 동영상을 붙여서 편집을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동영상에다 간단한 텍스트 글을 적어서 편집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동영상 글씨 위치랑 글씨의 길이 정도를 맞춰서 만약 완료를 해서 만들면 이게 이제 인코딩이 돼서 동영상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영상과 동영상을 연결해 주거나 아니면 동영상에다 이렇게 글씨를 써가지고 간단하게 영상을 편집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고급적으로 편집까지 못해요. 하지만 동영상에다 글을 적거나 동영상을 컷 편집하는 것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완료하시면 이런 식으로 동영상을 올릴 수도 있어요. 선생님 그 동영상 올리는 거 다시 한번 해주세요. 동영상은 여기 사진 눌러서 동영상을 고르시면 돼요. 올려서 기존에 이제 동영상 있는 거를 선택하시면은 그걸 이제 고를 수가 있고 편집을 누르면 동영상을 편집하는 것도 가능해요. 영상을 만약에 붙여서 편집하겠다 하면은 뒤에 이런데 앞뒤에 플러스 보이죠? 여기서 플러스를 눌러서 사진이나 영상을 붙일 수도 있고요. 또 영상의 모양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나오는지 보시는 것도 가능은 해요. 이건 이제 전체 보기.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 영상에서 내가 이만큼을 잘라겠다라고 한다면 필요한 데까지 이렇게 발을 갖다 놓고 여기 나누기가 있어요. 나눠서 필요 없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쓰레기통, 삭제를 눌러서 버리거나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영상이 느리다면 속도를 조절해서 빨리 조절하는 것도 돼요. 2배속까지 가능합니다. 음량도 조절할 수 있어요. 소리를 작게 하거나 하는 게 가능해요. 영상이 어둡게 나왔을 땐 보정도 가능해요. 밝기나 대비를 조절해서 영상의 색감을 보정을 할 수도 있고 글을 쓸 위치에서는 여기 플러스를 눌러서 글을 적을 수도 있어요. 더블 탭해서 적으면 되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놓고
뭐 글씨는 뭐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적겠다라든지 조절이 가능해요. 또 만약에 영상에 여기 플러스를 누르면 커버를 넣을 수도 있거든요. 타이틀 커버 같은 경우는 배경을 집어넣어서 내가 조금 더 이쁜 배경이 있으면 해당 배경을 선택해서 커버 사진에다 첨부해서 넣을 수도 있고, 여기서 이제 스타일을 여기서 내가 마음에 드는 스타일을 골라서 체크를 한 다음에 텍스트는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꿔서 적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원래 레모네이드에 관련된 거를 해야 되는 거죠? 원래는 그렇겠죠? 포스팅이라고 했을 때. 지금 그냥 막무가내로 여러 가지 넣고 있긴 한데 대략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완료를 하면은 이게 간단하게는 영상 편집이 돼서 인코딩이 돼요. 그래서 세부적인 것까지는 안 되겠지만 간단하게 사진에다가 글씨를 쓴다든지 영상을 자른다든지 영상의 속도를 조금 조절한다든지 아니면 영상의 밝기나 대비를 맞춘다든지 정도의 간단한 영상 편집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원래 설명하고 태그 넣어서 올리면 더 좋긴 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올릴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추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리가 움짤이라고 하죠. 움직이는 짤방 사진이라고 해서 실제 이제 막 움직이는 것 같은 그림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요거는 실제 이제 GIF로 들어가시면요. 요렇게 동영상의 경우 만들기라고 보일 거예요. 요게 이제 제가 이거 말고 요게 이제 영상이니까 요걸로 들어갈게요. 이렇게 보면은 제가 원하는 구간을 이렇게 잡아요. 네, 이거 그냥 제 손을 고 요게 핸드크림 바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체크하면은 이 영상을 움짤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지만 원본 비율을 내가 1대1로 할 거냐 아니면 이렇게 가로 비율로 할 거냐 조절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3초 정도밖에 안 되긴 하지만 배속이나 방향 또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체크를 하게 되면은 이거 자체가 움짤로 저장이 돼서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동영상과 좀 다른 점은 동영상은 플레이 버튼을 눌러야지만 이제 재생이 돼서 보인다면 움짤의 경우는 지가 알아서 움직여지니까 볼 때 눈에 확 띄기는 하겠죠. 그쵸? 자, 그러면 여기 사진 부분은 얼추 다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자, 글은 특별하게 어려운 건 없는데 글을 드래그를 해서 내가 글씨를 수정할 부분, 내가 예를 들어 글씨를 색깔을 바꾸거나 강조할 부분을 선택을 하신 후에 글씨의 크기를 크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글씨를 뭐 진하게 한다든지 글씨 색깔을 뭐 빨간색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강조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고, 요거는 정렬 방식이죠. 글씨 정렬 방식. 요거는 웃는 얼굴이 스티커. 그래서 내가 넣고 싶은 스티커를 넣으면 이렇게 들어가진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 여기 점점점 눌러보시면은 인용구는 이렇게 우리가 블로그 안에 강조할 부분을 인용구를 넣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적는다면 이게 이제 인용구로 들어가는 거고요. 구분선은 선을 구분할 때, 그러니까는 내용을 우리가 좀 구분해서 만들 때, 그리고 장소는 장소를 넣는 거예요. 이 근처의 장소가 보일 텐데요. 이렇게 보고 장소를 바로 넣을 수도 있고 장소를 직접 입력해서 넣을 수도 있어요. 선생님은 이런 걸 다 어떻게 마스터하셨을까요?
친구들도 있을게요. 그러니까 선생님이지. 맘에 하다 보면은 빠져들잖아요. 그렇다고 이건 뭐 전공 과목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20년 자, 일단은 이런 식으로 해서 넣으시면 되는 거고요. 링크 같은 경우는 링크 주소 같은 걸 넣겠죠. 그죠? 네. 파일이나 글감, 템플릿 다 앞에서 설명했었던 부분들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틱톡이라는 건 틱톡을 연결한 사람한테만 떠 있을 거예요. 요걸 누르면 이렇게, 만약 저번에 이제 톡톡이죠. 죄송해요. 틱톡이랬다. 톡톡에 만들어 놓은 게 있으면 이렇게 링크로 연결을 해서 요 배너를 누르면 톡톡으로 어떤 문의를 할 수 있게 이렇게 연결시킬 수도 있어요. 톡톡이 아니고 틱톡이에요? 아니, 톡톡이요. 톡톡.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모바일로 쓰는 거다 보니까 내가 잠깐 멈췄다가 더 써야 될 때가 있죠. 그럼 여기 저장을 누르면 여기 이제 숫자가 하나 올라가면서 저장이 되고요. 나중에 이렇게 창을 닫았다라고 하더라도 네이버 블로그로 가서 글쓰기를 가서 아까 저장된 글을 계속 할 거면 여기 숫자 부분을 눌러서 저장된 글을 불러와서 작업을 계속해서 완성을 할 수도 있어요. 자, 이 중에 대표로 할 이미지를 선택을 해주면 이게 대표로 설정할 수 있게 이렇게 둘 수가 있고요. 우리 올린 사진 중에서. 그러고 요 위쪽에서 이제 발행 옵션에서 카테고리를 고른 다음에 태그가 있다면 태그를 여기다 적고, SR을 위하여 뭐 내용 태그 적었다라고 가정하고, 그 다음 맨 끝엔 여기 등록까지 누르시면 실제 모바일 블로그로 등록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모바일에서 쓰는 게 사실 그렇게 불편한 거는 아니라서 여러분들이 활용하시기에는 PC 켜서 일일이 쓰시는 것보다 오히려 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한번 연습을 좀 해보시는 걸로 그렇게 하자. 자, 간단하게 한번 몇 개 이제 글 대충 적어보시고 발행까지 한번 해보실래요? 그러고 나서 발행된 글을 수정하는 것도 가볍게 소개해 드려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발행된 글들은 여기 사람 부분을 눌러보시면 여기서 발행된 글을 볼 수가 있으실 거예요. 제가 아까 고른 글이 지금 아까 작성한 게 여기 있죠. 얘를 눌러서 내가 만약 이걸 수정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점점점 요거 더보기를 눌러서 수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 톡방에 공유를 한다든지 할 때는 URL 복사해서 그거를 톡방에다 공유하거나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얘를 지울 때는 밑에 삭제하기를 눌러서 지우는 것도 가능하세요. 그래서 만약 수정하실 거면 여기 수정하기를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글을 다시 수정할 수 있게 편집 에디터 창으로 들어와지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고쳐서 다시 등록하시면 수정을 해서 올릴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내가 톡방에 공유해야겠다. 그럼 이렇게 눌러서 URL 복사한 후에 저희 예를 들어 톡방으로 가서 이거 말고 뭐 공유할 거면 이걸 붙이기 이런 식으로 공유를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모바일 블로그를 조금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페이스북 부분을 좀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숙제가 하나 있는데 우리 모바일 블로그를 그래도 배워보셨으니까 모바일 블로그로 간단하게 포스팅을 하셔서 한번 뭐 저희 톡방에다가 뭐 올려보시거나 아니면은 뭐 공유를 해보시거나 하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그게 저희 숙제로 일단 내드려 볼게요.